이번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단 2곳에 불과하지만 여야는 선거운동 기간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성적표에 따라 향후 전국 주도권을 넘어 내년 총선 승리의 기반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값 하락과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넉 달째 줄었습니다. 각국의 불경기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악화한 국제통상 환경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사립여고 교사 50살 A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4월 2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웅봉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축구장 28개에 달하는 살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4월 3일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과 자유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후 치러지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단 2곳에 불과한 초미니 보궐선거에 당 지도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벌인 데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로 창원 성산에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정의당이 승리한다면 전국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한국당의 텃밭인 통영 고성에서도 선전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을 잠재우고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이 통영 고성에서 본전을 챙기고 창원 성산까지 차지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확실히 굳히게 됩니다. 투표로 확인된 민심을 앞세워 청와대 장관 후보자 검증 문제를 비롯해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도 제동을 걸 명분을 얻게 되지만 만약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당은 또 한 번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여야는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확산 탓에 세계 각지에서 통상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유럽연합 EU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에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에 나서자 정부도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되면 세계무역기구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관세가 없거나 낮은 EU산 제품에 약 5,700만 유로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WTO에 통보한 겁니다.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EU가 거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U는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 규제에 세이프가드가 불가피하다지만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다른 주력 품목의 수출길도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안보가 위협받는다며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표적입니다.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무역 수지가 최대 11조 원 악화될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옵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국제통상의 파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사립여고 교사 50살 A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이 섞인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 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자 지난 2월 이 학교 전현직 교사 2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능선을 따라 타오른 산불의 기세는 밤사이에도 이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직접 물지개를 지고 진화 작업을 벌였고 공무원과 군병력은 불길이 확산될까 곡괭이와 삽을 동원해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날이 미쳐 밝기도 전에 18대 소방 헬기가 다시 투입됐고
산불 발생 18시간 만인 오전 9시쯤이 돼서야 결국 기세등등했던 불길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이 어려웠던 밤사이 피해 면적은 더 넓어져 축구장 28개의 면적에 달하는 2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간헐적으로 연기는 나고 있지만 불길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잔불이 되살아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불이 나자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주민들과 요양원에 있던 노인들은 속속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의 조사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